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컸었죠. 코스닥이 1.83 마감했고요. 코스피가 1.3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나름 셀트리온이 선방을 했어요. 0.93. 헬스케어가 1.42 상승했고요. 제약이 0.57 하락 마감하였어요. 제약도 거의 셀트리온과 비슷한 화면이죠. 셀트리온 삼형제는 거의 다 비슷한 화면이긴 해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바닥에서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5일, 10일, 20일 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아직 받쳐주를 못해요. 거래량이 없죠? 오늘 거래량이 49만 8,576주인데 보시면 거래량이 없잖아요. 현격히 부족한데 물량을 소화하고 있겠죠. 정확하게 말을 하면 개인 주주들이 상당히 많이 이탈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은 정말 진성주주 그리고 끝까지 결과물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60선이 내려올 거예요. 120일선도 내려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회계 이슈 마무리되고요. 기업 숫자 찍습니다. 2022년도는 확실히 찍어요. 이미 진단키트만 하나만 갖고도 6천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나온 것 같고요. 여기에 기존 바이오 시밀러와 유플라이마 계속 확장하고 있죠. 램시마, SC, 기타 등등의 소식이 들려올 것 같은데요. 실적은 당연히 나옵니다. 여기에 합병 이슈까지 굉장히 큰 모멘텀들이 2022년도에 남아있고요. 그리고 흡입형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남아있겠죠. 연준, 중앙은행에 대한 미국 중앙은행에 대한 그런 변동성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 이건 단기적일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차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요 박스권입니다. 제가 매물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요. 요 바닥권에 있는 매물대, 여기 보이시죠? 작게는 여기도 있지만 여기 빼고 요 부근의 매물대는 바로 올라갑니다. 회계로 여기를 밀었던 거예요. 회계 이슈로 체크를 해드리면 여기를 밀었던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이제 회계 이슈 정리되고 여기까지, 여기도 이제 아시겠지만 경구용으로 밀었어요. 경구용 치료제. 그래서 요 부분은 실적 성장폭에 대한 정체. 2021년도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찍었지만 2019년에서 2020년도까지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폭,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성장폭에 대해서 이때 2020년도에서 21년도 성장 프로테이지가 정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반납은 여기까지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2022년도 실적 찍히잖아요. 이미 진단키트가만 갖고도 검증이 됐던 부분 같고요. 여기에 회계 이슈 정리하고요. 그리고 합병까지 갑니다. 요거 기다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기업과의 장기 동행. 그쵸?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의 차트는 정말 명확하게 단계별로 나와요. 일단 바닥권에 있는데 1단계, 목표 1단계, 그쵸? 그리고 2단계, 그리고 3단계입니다. 여기 고점 박스권, 요 부분, 여기 3단계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차분히 가야 되겠죠? 자, 상승, 그리고 하락, 가격 기간 조정, 그리고 이제 추세 전환까지 그때까지 차분히 또 기다리자고요. 셀트리온 그룹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 경영 자사주 매입. 셀트리온은 800억 원 규모, 헬스케어는 400억 원 규모. 그래서 오늘 자사주 신청 장중에 10만 주 했는데요. 체결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원 0.93 상승하고 끝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께서 하나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셀트리온 회사의 힘찬 자신감, 위대한 여자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주주님께 드리는 글, 회사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떴었죠. 셀트리온은 지난 1월 초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고 현재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 얘기했던 대로 지켰던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관계자는 장중 공시 했었죠.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추가 매입은 바이오 의약품 사업을 통해 견조하게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현재 주가 수준이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결정이라며 회사의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됐다고 판단해서 사업 성장에 대한 자신감 표현 및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추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가 자신감을 보여줄 때 주주들은 I can do it. 자, 공매도, 늑대를 배부르면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데 10년 넘게 주주들께 피매치 한을 안겨주고 있는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 그동안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은
당연하게 누려야 할 걸 빼앗겨서 아주 작고 조그마한 것에 위로 삼고 감사해야 하는 처지로 남아있지만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닌 80만 주주가 하나 된 모습으로 태어날 때 너희들의 뼈까지 잘근잘근 씹어먹을 것이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 나중에 추후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되겠죠? 셀트리온 빅파마 야망 인생이 흐른다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코노믹 리뷰의 곽예지 기자, 이 기사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기사 내용과 함께 셀트리온 그룹이 ADC, 항체 약물 접합제 신약 연구 개발 등 바이오시밀러 사업 이외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을 지속하면서 우리가 아조비 하고 있죠?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캐시카우를 성공적으로 창출 중이다. 다케자제약 아시아 태평양 사업부분 인수를 통해서 케미칼 의약품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등 종합 제약사로 거듭나고 있다. 셀트리온은 차세대 바이오 기술로 꼽히는 ADC, 이중 항체와 이중 항체가 아닌 사실 정정이 필요합니다. 이거 ADC, 항체 약물 접합제구죠. 이중 항체는 다른 게 있어요. 이중 항체 플랫폼이라고 하죠. 메신저 리보액산 분야에 진출하며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송도 3공장 및 연구개발 R&D 센터 건립에 총 5천억 원을 투자해서 화학 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 CM으로 아우르는 종합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다. ADC 및 mRNA 차세대 플랫폼 개발 박차. 셀트리온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ADC 신약과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에 뛰어들며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ADC는 케미컬과 항체를 결합하는 기술로 화학 항암제의 부작용은 낮추면서도 효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DC 신약 파이프라인은 규제 기관으로부터 희귀 의약품, 패스트트랙 등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빠른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 제약사는 특허 보호, 독점 판매 등 권리도 확보할 수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이밸류에이트파마에 따르면 글로벌 ADC 시장은 오는 2026년 248억 달러, 약 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ADC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년 30조 약. 요거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우리 ADC 제약사를 20조 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그냥 참고만 하면 돼요. 이 시장은 더 커진다. 여기에서 우리가 셀트리온이 차세대 항암제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던 부분입니다. 셀트리온은 2019년 ADC 분야에 진출해 캐나다 아이프로젠과 ADC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셀트리온의 자체 항체 기술과 아이프로젠의 ADC 기술인 ADE를 결합해서 신약을 개발 중이다. 지난 6월에는 미래에셋 그룹과 함께 영국 익스타 테라피utics의 53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결정하며 ADC 기술 확보에 나섰다. 이 530억 원 정말 약소한 금액이에요. 다시 언급드리지만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20조 이상을 투자합니다. 투자할 때. 우리 셀트리온은 정말 규모 대비, 투자 규모 대비 정말 탁월한 경쟁력, 탁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ADC 등 플랫폼을 통해서 현재 보유 및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장도 기대가 된다. 향후 셀트리온이 혈액암 치료제 트록시마,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 등 항암제 ADC 기술을 더하면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항암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예를 병용임상. 병용임상에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병용임상이 뭐냐? 케미칼 1세대 항암제, 항체, 그리고 ADC. 이게 하나의 제품입니다. 하나의 제품 라인이에요. 그래서 병용임상, 요걸로 하나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겠지만 항체, 링커, 케미칼. 그래서 톡신이라고 하죠. 얘를 달고 우리는 항체를 직접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혈액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여러 가지 다 기타 위치로 안내를 하고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티바디, 250자 안티바디 중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항체를 갖고 있고 케미칼에 대한 이 항체 약물 결합체, 링커에 대한 경쟁력을 갖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바로 ADC 분야의 강자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추후 큰 그림에서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8월
미국 트라이링크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계약 체결을 통해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에도 적용 가능한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이다. 또 향후 다양한 분야의 신약 개발에도 적용해 신약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방침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첫 번째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이게 영원히 종식될 수는 없어요. 인류와 풍토병으로, 엔데믹으로 공존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팬데믹이 또 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염성 질환에서 mRNA 백신 플랫폼으로서 백신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유전자 치료제, mRNA가 유전자의 일환이잖아요. mRNA.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로 확장이 가능하고요. 또 차세대 항암제로서도 확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마다 1개 이상 바이오시밀러 허가 완료 목표. 셀트리온은 주력 산업인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강력한 포트폴리오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지금 굉장히 장기간 동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캐시카우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를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임상, 그리고 개발, 특허, 판매까지, 생산까지 전반부와 후반부를 다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셀트리온은 10월 식약처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자가면역제한 치료제 휴밀라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유플라이는 앞서 지난 2월 EMA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해 유럽에 런칭됐다. 세계 최초 고농도 유플라이마입니다. 퍼스트 모버. 셀트리온은 기존 제품 대비 주사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구연산염을 제거한 고농도 재발용으로 개발했다. 가격은 저농도 부분에서 여기에 직판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바운더리, 볼륨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직판이 성장동을 겪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회계 이슈로 문집을 잡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고 가지고 문제를 잡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유통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하고 국내는 셀트리온 제약을 통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 부분도 3사 합병을 통해서 이제 같이 가야 되겠죠?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겠고, 논란은 없는데 원래 없는 거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준비가 됐던 과정이에요. 그러나 대외적으로 봤을 때 잘 모르는, 우리 셀트리온 3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기관 투자자나 대외적인 이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료할 수 있게끔 3사 합병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유플라임의 오리지널 의약품 휴미라는 미국 에피가 개발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다. 지난해 글로벌 약 23조 원, 24조 원이 넘죠. 글로벌 매출 1위를 차지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EMA 결장 직장암 치료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CTP16의 허가 신청도 완료했다. 베바시주맙. 셀트리온은 향후 CTP16의 글로벌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앞서 식약처와 미국 FDA에도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대한 허가 신청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CTP16이 출시되면 셀트리온은 기존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 유플라이마, 램시마에 이어 5번째 바이오시밀러를 확보하게 된다. 얘가 항암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ADC와 또 결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확장성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실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은 유럽과 미국 시장 등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확고한 이치를 선점하고 있다. 트룩시마는 유럽에서 오리지널 제품을 뛰어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허주마도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중 유럽에서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셀트리온 관련 관계자는 알레르기성 천식 및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등 후속 제품의 글로벌 임상 3상이 순항 중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해마다 1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허가 완료를 목표한다고 말했다. 우리 셀트리온 가지고 흔들릴 이유가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다. 결국은 정고점 돌파, 첫 번째 목표까지 매출액 이제 2조이다. 여기까지 동행할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램시마 SC가 23년도에 미국에서 런칭을 준비 중이다. 얘는 신약이다. 얘 하나만 갖고도 자가면역 질환 시장 5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시장을 노린다.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삼성증권 서건희 애널리스트는
4분기 본업 바이오시밀러는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며 신제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의 역할이 중요하다. 내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대면 마케팅이 원활해지면 유럽에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분석했다. 송도 상공장 및 R&D 센터 건립, 종합 포트폴리오 확보. 셀트리온은 지난해부터 인천 송도 부지에 제3공장 및 글로벌 생명공학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향후 제품 다양화 및 다품종 생산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6만 리터의 바이오약품 상공장 건립에 나섰다. R&D와 공정개발 및 임상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스톱 대규모 연구센터도 신축한다. 셀트리온 상공장은 2023년 5월, R&D 센터는 내년 7월 준공을 각각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자한 금액은 총 5천억 원에 이른다. 어마무시하죠? 5천억 원. 3공장은 2023년 6월부터 상업용 의약품 생산을 개시할 계획이다. 완공 시 셀트리온은 1, 2공장 19만 리터에 총 연간 생산량 25만 리터급 생산시설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도에 건립하기로 한 20만 리터 규모의 생산시설은 제4공장 및 복합 바이오타운으로 건립될 계획이다. 송도에 추가적으로 20만 리터, 4공장 건립이 완료가 되면 셀트리온의 생산 능력은 국내에서만 45만 리터 규모를 확보하게 된다. 정말 대단하죠? 셀트리온은 2030년까지 해외 공장까지 포함하면 총 60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피하 주사 제형, SC 제형 기술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바로 미국의 할로자임, 그리고 한국의 알토젠, 그리고 셀트리온이 있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바로 램시마, 레미케이드에 세계 최초로 적용했기 때문에 신약으로 미국에서 준비 중이고요. 유럽에서 바이오 베터로 허가를 받았던 부분이다. 고농도 유플라이마에 지금 SC 제형이 적용이 되었죠. 그리고 악템나도 SC 제형이 적용이 되고요. 추가 항체에 계속해서 SC 제형을 적용할 수 있고요. 피하에 아직 적용되지 않았던 항암제에 대한 부분, 허주마, 허셉틴에도 SC 제형이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도 집에서 투여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면역관문 억제제에도 피하 주사 제형이 이미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SC 제형,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굉장히 우리 셀트리온의 경쟁력을 이 한 장이 다 남아내고 있어요. 2022년 셀트리온은 역대급 전환점이다. 첫째, 분식 회계 감리 결과 발표. 정부가 면죄부 인증. 둘째, 합병. 셋째, 흡입형 항체 치료제. 상황에 따라서 수소폭탄금 이슈. 넷째,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본격적인 매출 발생. 희망이 힘이 되는 시기입니다. 악착같이 버티세요. 자, 오늘 시장을 흔들었던 단 하나의 큰 이슈. 푸틴,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진입 명령. 그리고 이 이슈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위협 속에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청. 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가 되었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제 눈에는 왠지 짜고 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음모론적이다. 사실 음모론적이다. 이면을 보면 되게 진실인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고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전주, 기득권.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금리도 미국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하죠. 그쵸? 반도체 가격도,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삼성전자가 결정을 합니다. D램 가격,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물론 언론에서는 4차 산업에 이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반도체 공급이 첫 번째입니다. 원유는 또 누가 결정하죠? 원유는 중동에서 결정했잖아요. 오펙이라는 데에서. 근데 여기에 이제 미국에게 기득권이 넘어왔죠. 대부분의 공급은 이 공급, 시장의 질서를 고래들이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미 그 부분을 얘기 끝내고 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통령끼리 이제 정상회담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왠지 푸틴이 그 부분을 합의하에 들어가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짜고 치르신 것 같은 그런 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사실 세상의 질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백신으로서도 상당히 많이 검증이 되죠. 백신 엄청나게 맞아라 하는데 정말 많이 맞아라 하는데
예방을 못합니다. 그쵸? 예방을 못하고 중증으로 가는 걸. 왜? 항체가 형성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살짝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잠깐 번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되거나 약간 미진한 채로 계속 넘어갈 것 하지만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정리가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